만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지금 고조선이 여기 다 있었는데 고조선 중앙정부가 망한 것 뿐이지 번한 망한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는 고조선 중앙정부 망하니까는 번한 쪽이고 진한 쪽이고 다 복군등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라 백제가 다 이쪽에 다 있었어요. 고구려는 이쪽에 있었고 신라 백제가 이쪽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기록으로 지금 다 이제 증명이 되죠. 그럼 지금까지 그런 시각으로 안 보고 내가 그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길을 다녀도 무슨 간판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니는 거야. 그런데 짜장면이 먹고 싶다 이거야. 어느 날. 그러니까 짜장면 집을 찾으려고 유심히 보니까 뭐가 보여요? 짜장면집 간판이 보이더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짜장면집이 있는지 찐빵집이 있는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중국 역사가 뭘 뒤다 보면서도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한당 고기가 나와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외치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역사서를 보니까 다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또 그걸 너무 지나치게 오버해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을 지킨다는 게 이게 너무 아전인수가 되버려도 안 되잖아요. 그러네. 신라 백제가 중원 땅에 있었다는 것은 어떤 기록들에 나와 있나요? 다 나와 있죠. 중국에 지금 삼국유사도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도 지명이 우리 여기는 없는 거야. 그래서 신라하고 고구려하고 싸움한 내용이라든지 또 신라 백성들이 피난한 내용이라든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올 수는 없잖아. 신라가 만약 현재 여기만 있었다면은 그 백성들이 먹을 걸 구하러 여기까지 와요? 오다가 다 죽지. 예, 오다가 다 죽을 일이지. 그런데 여기 왔다 간 기록이 여기 다 있는데 그 지역을 따지는 건 전부 이쪽이야. 그게 이제 앞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되죠. 그러니까요. 창해를 구경과 강릉으로 창해 동쪽에 바다에 강릉으로. 그 진심하게 그까지 올 리가 뭐가 있어요? 강릉까지 올 리가 뭐가 있어요? 동남 동녀는 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한 아까 북부여에서 쫓겨나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가스본 부여를 일으켰습니다. 요걸 일명 뭐요? 동부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라고 하는 이름이 몇 개 있습니까? 대부여, 북부여, 가스본 부여 세 개입니다. 근데 가스본 부여를 흔히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동부여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여라는 이름이 여러 가지 나온 거예요. 부여라는 동산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지. 그쪽 부근이죠. 지금 우리가 동부 삼성 쪽이 거의 부여예요. 네. 그래서 아까 여기 북부여는 해모서부터 해부로까지 내려왔는데 이 해부로가 쫓겨서 가가지고 뭐요? 가스본 부여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해부로가 일대 왕이 됩니다. 이때에 해부로 때에 유화 부인이 있었는데 이 유화 부인이 한 번은 밖에 놀러 나왔는데 이 유화 부인을 꼬신 인물이 누구냐면은 고모수. 이게 말하자면 이제 북부여의 황족이고 쫓겨온 가스본 부여의 황족이었단 말이야. 이 양반이 유화 부인을 꼬셔서 아기를 갖게 해놓고는 궁정으로 들어가 비려고는 그다음부터는 종문소식이야. 그러니까 이 유화 부인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는 배가 불러져오니까 온 집안 식구들 알았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집안 식구들이 이 부인을 자기 딸내미를 가만히 두겠어 안 두겠어요? 부모의 허락도 없이 네 맘대로 남자를 받아들여 가지고 아기를 가졌으니 너는 내 딸이 뭐요? 아니라고 쫓아낸 거야. 옛날에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니까 쫓아내니까 유화 부인이 남빈이라고 하는, 그러게 이제 그 해모수가 뭐 궁중
궁을 세웠다고 하는 그 부근에 어느 집에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헤브로가 지방 순시를 나왔다가 이 난빈의 어느 뭐 마을이라 그럴까 집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웬 여인이 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뭐 사연을 물었겠죠. 그래서 이 유아 부인을 데려다가 그 헤브로가 가스본 부여 궁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궁중에서 유아 부인을 이제 살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고주몽 드라마에 보면은 여기는 금화왕이 나오잖아요. 금화왕이. 금화는 헤브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유아 부인이 날짜가 되니까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큰 알을 낳았는데 알을 깨고 아들이 나왔다. 그래서 고주몽인데, 주몽이란 말은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몽이의 나이가 7살이 되면서부터 동네에 가서 애들하고 싸움하는데 주먹질도 잘하고 싸움하면 대장 노릇하고 활을 잘 쏘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주몽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고주몽으로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단군 왕금이 본명이 아니고 직함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고주몽으로 역사 기록이 나오니까 고주몽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고주몽이가 이제 태어나서 그런 이름을 받았는데, 한편 이 헤브로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루는 산천에 아들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말이 가지를 않고 어느 돌멩이 앞에 서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내려가지고 무슨인가 보니까 그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 밑에 아기가 하나 있어요. 아기가. 여기 이 사람이 바로 금화예요. 이 아기가 금빛을 내고 아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로가 지금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고 갔다가 오는 길에 이 아기를 봤으니까 하늘이 나에게 준 아기다. 이래가지고 이 아기를 데려다가 왕자로 삼아서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금화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주몽이하고 금화는 뭐예요? 같은 세대고 누가 형님입니까? 고주몽이가 형님이에요. 고주몽 형님이라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삼국사기에는 이 금화의 아들 대소하고 뭐요? 같은 데로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헤브로는 이 추선 애기를 금화라고 하고 이를 태자로 삼았어요. 자, 이래서 이 태자가 점점 커가니까 주변에 있는 세력들이 요 지금 같은 궁중에서 자라는 고주몽을 보니까 고주몽은 훨씬 뭐 실력이 뛰어나거든. 그러니까는 이 고주몽을 두었다가는 태자가 금화가 밀릴 것 같으니까 고주몽을 음해를 합니다. 그 음해하는 내용을 유아 부인이 알고 고주몽을 이제 도망을 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주몽이 이제 19살 때인가 19살 때 고주몽이 유아 부인의 말을 듣고 이 카스본 부여를 탈출하는 거예요. 그때 협보 또 누굽니까? 그 친구들 마리 협보 또 누굽니까? 에? 오이 예. 이 세 친구를 동행해 가지고 도망을 쳐 나오는데 그 강가에 왔더니 뒤에는 추격해 오고 앞에는 강이 막히고 하니까 고주몽이 그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랬더니 그 뭐 저기 잘하고 뭐 고기들이 다 물에 떠가지고 그걸 받고 건너왔다. 건너고 나니까는 뒤에 잡으러 온 놈들이 뭐요? 배가 없으니까는. 그래서 북부에 왔습니다. 북부에 와가지고 고주몽이 사이로 택함 받을 때까지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도망 온 사람이 북부에 와가지고 갑자기 뭐 사이가 됐겠어요? 그 과정 이야기가 지금 드라마에 나와 있는 고주몽이 고생한 이야기예요. 나라를 세운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 19살에 도망을 와가지고
21살에 이제 그 황제 눈에 띄어서 사위가 될 때까지는 그 2년 동안에 고주몽이가 굉장한 그 어떤 영향력, 활동을 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고주몽이 북부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대 황제가 됩니까? 8대 황제가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고주몽이 이제 북부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 이름을 뭐로 바꿨습니까? 20년의 고구려를 바꾸는데 그때에 여기는 헤브로가 죽고 태자인 금화가 뭐요? 금화가 왕이 됩니다. 금화가. 그때에 유하 부인이 죽어요. 그때 어머니가 죽으니까 고주몽이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어머니를 죄를 지내고 그리고 모시고 와가지고 북부여에다가 그 사당을 짓고 그렇게 잘 모셨다 하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주몽이도 얼마 안 있어서 죽어요. 고주몽이가 북부여의 황제로 20년 그 뒤에 여기 나와 있죠. 뒷페이지를 보십시오. 고두마칸이 헤브루를 쫓아내고 헤브루 그리고 나서 고주몽이 탄생을 했고 고주몽이 탄생한 것이 BC 79년이고 그 다음에 고주몽이 BC 58년에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집권을 하고 고주몽이 BC 37년에 고구려를 세웁니다. 그래서 1고주몽 해놓은 것은 고구려라는 뜻입니다. 그때 금화가 BC 47년에 그러니까 한참 후죠. 한참 후에 금화가 왕이 되고 그 왕이 된 이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모시고 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주몽이 죽고 나서 유리왕 대소가 왕이 된 것은 제3대 대무신왕 때 와가지고 그때쯤에 대소가 조금 전에 왕이 가스본 부여 쪽에서는 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북부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대 고주몽 때 와가지고 여기서 21년 약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북부여는 고구려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역대 고구려 왕을 제가 쭉 적어봤어요. 전면에 한번 보십시오. 이걸 적은 이유가 삼국사기에는 강개토 대왕이 고주몽으로부터 몇 대로 되어 있냐면은 강개토 대왕은 17세 손이라는 기록이 나와요. 아니고 여기 아니고 삼국사기가 아니고 호태왕 강개토 대왕 비죠. 호태왕 비에는 강개토 대왕이 17세 손으로 나오는데 삼국사기에는 12대손이죠. 삼국사기에는 12대손. 손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을 놓고 그동안 삼국사기를 중상고 볼 때에 어느 것이 옳았느냐. 삼국사기 기록이 강개토 대왕비를 우리가 확실히 알기 전에는 삼국사기 기록을 중상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삼국사기에는 12세 손이고 강개토 대왕비에는 17세 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약 몇 대가 차이가 납니까? 약 5대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어느 것이 우리가 옳다고 믿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호태왕비의 기록하고 삼국사기의 기록하고 볼 때 어느 것을 더 믿을 수가 있습니까? 호태왕비다 이거야.
왜냐하면 이 비는 당시 고구려 사람들이 쓴 거고, 요 삼국사기는 후대에, 고려 때에 김부식이가 쓴 거다 이거야. 그래, 이건 잘못 쓸 수 있지만 이건 당시 사람들이 쓴 거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다. 그러고 보면은 강개토 대왕이 17세손이 맞는데 왜 17세 손이냐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은 17세손이 되는 것은 누구부터 치면 됩니까? 해모수부터 치면은 뭐요? 해모수부터 치면은 17선이 맞고 고주몽부터 치면은 이 12세손이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국사기는 고주몽부터 고구려로 계산했는데 당시 고구려 백성들은 고구려를 어디서부터 봤냐 이 말이에요. 해모수부터 봤다 이거. 왜? 고주몽이 고구려를 바꾸면서 누구를 조상으로 모셨어요? 해모수를 조상으로 모셨거든요. 그러니까는 고구려는 해모수부터 봐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고구려 족보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1대부터 28대 보장왕에서 망하는데, 당나라한테. 요새 지금 대조영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조영이 이제 당나라한테 멸망하는 장면에서 나오는데, 이 보장왕이 당나라에게 망할 때가, AD 668년이에요. 고구려 말명이 AD 668년이 되게요. 고주몽이 고구려를 시작한 것은 언제입니까? BC 37년이에요. 그러니까 딱 몇 년이 됩니까? 668, 37년 더하니까 뭐예요? 705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사기에는 고구려가 705년 만에 망했다고 되어 있는데, 중원 쪽의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900년 만에 망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년 세월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기점을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졌다. 그걸 좀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북부인 해무서부터인데, 고려 비기에는 고구려가 900년이 채 못 되어 80 먹은 대장에게 멸망될 것이다 라고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이시성을 가진 80 노인한테 망한다는 기록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그 80 먹은 노인이 바로 이적 대장이 당시에 80세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68년 거의 900년 만에 정확하게 멸망을 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제 뒷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해서 이 카서분 부여는 금화가 헤브루를 이어가지고 금화가 왕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금화 다음에는 그 아들인 대소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소가 고구려하고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태자를 인질로 서로 교환하자 조건도 내서 했는데 결국 고구려 쪽에서 말을 안 듣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고구려는 이미 대무신왕까지 내려온 거예요. 3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쪽 가스본 부여도 세력이 커지고 했지만은 이쪽의 세력이 조금 더 센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소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대소왕이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동생이 도망을 쳐가지고 갈사국을 이루었는데, 그 갈사국도 결국 손자 때 와서 망하고, 나머지 대소왕에 있던 가스본 부여는 고구려에 편입되어지고, 그래서 가스본 부여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스본 부여를 기록한 이유가 뭔가 저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 고주몽 때문이에요.
고주몽의 족보를 따지자니까 가서본 부여 기록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가서본 부여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다. 예, 그래서 고구려는 28대 와서 망했는데 그 고구려의 영역이 동북 삼성에서 지금 당나라가 수도가 어디냐면은 서안이었습니다. 서안. 지금 서안에서 우리 동북 삼성까지 올라오면 상당히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세력이 이 몽고 쪽에 베이징, 요하 그 밑에까지 내려와서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북쪽으로는 몽골을 중심으로 가지고 지금 어느 기록에 보면 터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고구려의 역사가. 고구려가 남쪽으로 못 내려왔지만은 몽골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쪽 서역 쪽으로 해가지고 터키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는 기록이 중국 역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본이 없애버린 우리 상고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부여까지의 역사를 다 말살하고 그 삼국사기에 따라서 지금 일본이 우리 다른 역사를 다 없애버리고 삼국사기만 남겨둔 이유는 북부여까지 기록을 남겨두면 안 되니까 삼국사기에는 이 북부여 기록도 없어요. 고주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고주몽부터.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어난 것으로 해가지고 우리 역사를 전개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부여까지를 우리 민족의 상고사로 보고 일제가 말살하거나 혹은 왜곡하려 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당 고기가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자세히 나와졌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고구려가 망하면서 대진국 발해, 그리고 나서 통일신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종합이 돼가지고 고려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당고기는 고려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한당고기에는 백제와 신라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중세 역사로 보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또 더 연구해서 중세 역사를 정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북부여까지, 가서본 부여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고주몽이 고구려를 세우게 된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림으로써 상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것을 맺겠습니다. 이 고조선이 중앙정부가 무너지고 대부여에서 북부여로 넘어오면서 이 북부여가 약 200년 계속되는 동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년이죠. 고조몽이 나올 때까지 약 180년 동안 북부여가 장악을 하는데, 이미 이때는 북부여의 세력이 삼한을 다 통솔한다고 했지만은 힘이 약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원 쪽에서는 진나라를 중심삼아 가지고 한나라, 여러 나라들이 일어서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세력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여가 존재함과 동시에 이때 이미 뭡니까? 신라가 세력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보면 신라는 BC 57년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BC 37년에 일어났거든요. 백제는 몇 년입니까? BC 18년입니까? 예.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들이 이제 그거를 우리가 대강 지금 알았습니다. 북부여를 그대로 계승했으니까 대륙과 마한 쪽 이쪽까지 다 관장하고 있었는데, 이 번안 쪽에서부터 일어난 것이 뭐냐면 신라입니다. 그래서 신라는 분명히 출발이 어디서부터 되었느냐, 대륙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타당성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 백제는 고구려의
그 일부 자손들이 백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고주몽의 자손들이. 그래서 여기도 대륙에서부터 출발하고 일부가 한반도로 왔다. 이 반도로 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력이 대륙을 거점으로 했지만은 이 세력이 어디까지 가느냐? 마한까지. 마한이 뭡니까? 이게 다 반도 아닙니까? 마한까지 세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도에 정착한 시기는 어느 시기냐? 이게 사실 이제 대단히 앞으로 우리가 연구해야 될 과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북부역까지를 상고사로 보고 나머지 이제 BC 37년 고주몽이 국호를 바꾸면서부터 신라, 고구려, 백제. 그러면 이거는 우리 쪽뿐이고 저쪽 중원 쪽 번안에서 다른 나라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제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이 구성원이 우리 고조선의 사람들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이 제나라가 태산 쪽에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중원의 태산 쪽, 산동반도 쪽에. 그렇게 볼 때에 우리 역사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반도에 머물고 있었지만은 고조선 시대 혹은 삼국시대까지, 삼국시대 중반기까지는 대륙과 연계되어 있었다. 적어도 삼국시대 후반부터 이렇게 우리가 반도 쪽으로 세력을 많이 옮아오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공부해야 될 과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한당고기에 나와 있는 우리 민족의 정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천부경, 삼일신고에 대한 이야기, 천경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양해를 하나 구할 것이 지난번에 우리가 부산에 행사를 가는데 30일 날 내려갑니다. 그래서 29일 날 뭐요? 월요일 날 강의를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월요일 날도 준비 관계 때문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음 주는 다 쉬고 11월 5일이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이때에 우리가 천부경과 3일신고 강의를 이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수요일입니다. 11일 하루 쉬고 수요일 날 이때 이제 수료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강 한민족의 미래, 한민족의 미래를 이제 중삼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다 나오실 줄 알았는데 못 나오셨는데 제가 못 나오신 분들은 전화로 연락을 해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다음 주 이런 강의를 다 시작입니다.